안녕하세요. 디언클리닉 홍대점 대표원장 민준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그동안 컨텐츠를 3, 40개 정도 찍긴 했지만 등드름, 가드름 요 얘기는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등드름, 가드름들이 좀 덜 생길까, 아니면 생겼을 때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혹시나 얼굴에 여드름 난 것처럼 많지는 않지만 등드름, 가드름으로 고민이 되셔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등이나 가슴에 이제 여드름처럼 생긴 거를 등드름, 가드름이라고 하잖아요. 이름을 상당히 잘 줬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등드름, 가드름 했을 때 모르시는 분들도 대충 이제 유추가 될 만한 어떤 용어기도 한데, 왜 생길까 생각을 해보면 얼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몸에는 이제 피지선이라고 하는 유분기를 이제 만들어내는 피지선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유독 많은 부위가 두피, 안면부, 등, 가슴 쪽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 같은 데가 기름 접은 적은 없잖아요. 실제로 피지선 자체가 등 쪽과 앞가슴 여기 쪽이랑 얼굴과 두피 쪽에 모여 있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피지선 분비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여드름이 다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 실제 등이나 가슴은 얼굴보다 각질층이 좀 두꺼워요. 그냥 만져봐도 얼굴보다 뭔가 피부가 좀 두꺼운 느낌이 들잖아요. 아무래도 피부 겉면을 싸고 있는 표피층의 각질층이 생각보다 두껍기 때문에 관리를 조금 잘못하거나 그러시면 여드름이 좀 날 가능성이 꽤 높은 부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드름, 가드름이 잘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서 보면 1번,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그러니까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은 호르몬이 조금 불균형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술 많이 먹었거나 잠을 잘 못 잤거나 야근을 해서 스트레스가 많거나 그런 생활 습관들이 불균형해지면 피지들이 막 왕성하게 분비되면서 흔히 개기름들이 막 나오면서 여드름이 실질적으로 많아집니다. 등이나 가슴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샤워 습관도 있어요. 흔히 말해서 이제 얼굴 같은 경우에는 각질층도 얇고 여자분들 피부 얇으니까 세안할 때 좀 조심하세요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이나 가슴은 각질층이 생각보다 두꺼운 부분이어서 실제적으로 내가 등이나 가슴에 여드름이 자주 난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물로 하는 샤워보다는 샤워 타월에 충분히 바디워시를 뭉쳐서 유분기나 각질층들을 충분히 정리해주고 닦아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습을 게을리 하시는 분들도 등이나 가슴에 여드름 같은 것들이 많이 나세요. 왜냐면 제가 매번 컨텐츠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내가 얼굴에 유분기가 많든 뭐하든 보습은 항상 철저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보습력이 부족해지면 피지선들은 더 왕성하게 유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왜냐면은 그나마 있는 피부에 수분기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기름막을 치기 위해서 피지선들이 막 분비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습을 항상 잘해주는 게 중요하겠다. 네 번째인데요, 이제 보습을 잘 안 하면 이어지는 내용인데, 피부가 가려워요. 아무래도 우리가 따뜻한 물로 샤워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바디워시를 통해서 깨끗하게 문지르면 보습을 안 하면 가렵거든요. 그럼 긁어요. 그럼 상처가 나요. 그럼 염증도 잘 생기고, 실제로 등이나 가슴에 뭐가 났는데 긁어서 상처가 난 게 뜯기면 얼굴처럼 상처 자국들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나쁜 습관이다. 가렵다고 막 긁는 습관. 근데 요거는 이제 보습을 좀 잘해주면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섯 번째는 꽉 끼는 옷을 입으면 아무래도 땀이나 이런 것들이 나게 되고, 그 아래에 딱 달라붙은 의류 때문에 균들이 자라나기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꽉 끼는 옷을 입을 때 꼭 바로바로 잘 씻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든 몸이든 직후에 바로 어느 정도는 세안을 하시든 가볍게 클렌저로 어느 정도 닦아주시는 게, 아무래도 땀을 많이 나거나 운동을 끝나고 바로 씻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등드름, 가드름이 많이 나는 성향 다섯 번째라고 생각됩니다. 등드름, 가드름이 내가 많이 난다. 그럼 집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성향에 반대를 하시면 됩니다. 미녀는 잠이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잠을 많이 자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잠 잘 자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해주고, 샤워할 때 너무 물로만 그냥 대충대충 하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타월이나 뭐 바디워시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조금 씻어주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샤워가 끝나고 나면 보습크림 충분히 잘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가 나거나 하셨을 때 가렵다고 해서 긁어서 뜯어내지 마시고요. 가벼운 연고들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보여드렸던 뭐 여드름 났을 때 쓸 수 있는 연고들, 이런 것들 약국에서 간단히 파는 일반 의약품도 있으니까 그런 거 이용하셔서 최대한 자극이나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꽉 끼는 옷이나 뭐 운동을 한 후에는 조금 땀이 많이 신체 표면에 묻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씻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만큼 많지는 않지만 등드름 가드름이 좀 심해서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 첫 번째가 약물입니다. 심한 염증성 종괴같이 응괴같이 있는 분들은 실제로 항생제를 처방하기도 하고요. 피지 분비가 너무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알고 있는 스트레티노인 같은 것들, 피지선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약물을 쓰면 좀 많이 좋아지시는 편이고, 또 가볍게 연고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질층이 두꺼워서 모공이 막히면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 얼굴이랑 똑같은 증상이기 때문에 바디 같은 경우에도 뭐 필링 종류의 스케일링 같은 것들도 많이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자국, 색소 침착이 많이 남아있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부분적으로 색소 침착이나 뭐 그런 것들은 레이저 치료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짧고 쌈박하게 간결하게 정보만 딱 드리고 가기로 피디님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